안녕하십니까. 고3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저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생명과학 강사 오정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요, 올해 3월 24일 날 치러진 2026학년도 고3 3월학평 생명과학 1에 대한 분석 및 총평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치러진 고3 3월학평은 2027 수능 대비를 위한 첫 번째 시험이자 개정 마지막 수능 대비를 위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향성을 보일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갑자기 지엽적인 부분, 좀 자세한 부분이 나오거나 갑자기 또 어려운 부분이 출제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촉각을 곤두서고 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래 3월학평은 난이도는 평이한 편입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전범위를 보는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2학년 때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 유전, 신경전도, 근수축 같은 생명과학에서 계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성취도를 보이는지를 볼 수 있는 시험들로 배치가 되거든요. 좋은 점은 물론 뇌교같이 약간 지엽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세한 부분의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따졌을 때는 평상시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구나, 난이도도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구나 라는 게 좋은 점이었고요. 학습 방향을 좀 제시해드리면 유전 문제, 고난이도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는 건 어차피 3월학평이나 수능이나 같은 포인트고요. 이번 3월학평에서는 가계도 유전병 그리고 다인자 유전이 복대립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다인자 연관 정도가 조금은 3월학평 치고는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을 어차피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유전 파트에서 시간 단축이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는 당연한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극의 전도나 근수축 파트도 유전만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유전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자극의 전도나 근수축의 풀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길러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예상 등급 컷이 나올 건데요. 예상 등급 컷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비해서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하나 주목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학평은 원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해서 예상 등급 컷이 지금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2등급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평상시에 비해서는 낮은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2학년 때 생명과학 1을 공부를 하면서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이 친구들이 다른 과목, 또 국영수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3월학평에서 생명과학의 점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유전 파트에서는 총 1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요건 항상 어떻게 보면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점수는 35점, 그래서 비유전 파트만 다 맞아도 3등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비유전 파트에서 중요한 건 결국 근수축과 자극의 전도라는 거. 근데 3월학평에서는 근수축과 자극의 전도가 물론 높은 오답률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생명과학 1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근수축, 자극의 전도, 유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점수가 좀 낮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파트에서는 그래도 좀 점수가 나오는 걸로. 대사증후군이나 혈당량 조절, 분집의 천이, 수직 수평 분포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비유전에서 나올 만한 웬만한 내용들은 뻔하게 또 출제가 되고 있다. 거기서 난이도를 높이냐 낮추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거고요. 결국 비유전에서 조금 힘을 쓰면서 비유전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연습이 6월까지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유전은 총 6문항 15점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20번 맨 마지막에 가계도와 혈액형이 오답률 1위. 근데 그래도 79.8% 오답률이 이 정도고요.
그 다음 17번 사람의 유전병이 오답률 2위 69%, 15번 다인자 유전과 복대립 연관이 3위 68.2%. 보통 이렇게 유전 3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문제에 대해서는 다 푼다, 시간 내에 다 푼다 라는 거는 지금은 당연히 힘들고요. 나중에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계도나 유전병이나 다인자 유전과 복대립 중에서 하나 정도를 6월 이후에 9월까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학습의 방향성 제시에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11번의 종상성 성별 찾기나 9번의 핵상과 유전자도 오답률 5, 6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유전을 공부할 때도 기본적인 유전부터 감수 분열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가계도나 유전병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성을 또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총평을 드리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나 유형은 패턴이 고정되어 있는 편이고요. 여기서 난이도를 얼마나 높일까? 그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뺄까? 이런 게 생명과학에선 관건일 거기 때문에 출제율이 높은, 빈도가 높은 개념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 비유전에서 점수가 그리고 시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취약한 개념이나 문제 해석의 해결에 대해서는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자극의 전도와 근수축 문제풀이의 이해도 확립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비유전의 개념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전은 긴 호흡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난이도 유전 문제 2개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할 수 있고요. 감수 분열부터 염색 분체와 DNA량, 그리고 종상성 성별 찾기 같이 이런 유전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6월 이후에 이제 유전의 고난이도 부분에 대한 집중적 풀이를 할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학년도 고3 3월 학평 생명과학원 분석 및 총평이었습니다.